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9살 손자 민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좁아서 내 친구들 못 부르잖아. 할머니 방을 내 놀이방으로 만들어줘. 73세 박순덕은 손에 든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 정미라는 아이를 나무라는 대신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씩 웃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알아서 나가실 거야.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 어머니를 감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 없이 아들 집에 들어온 후 매일 눈치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사이 순덕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사실 순덕 명의였다는 것을, 그리고 순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9살 손자가 할머니 언제 쫓아내? 하고 물었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알아서 나가실 거야. 라고 대답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사실 할머니 명의였다는 걸 그 며느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식모처럼 일하며 눈치 보고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73세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3세 박순덕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좁은 다락방 같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는 게 순덕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6개월 전 남편을 잃고 아들 강민수의 집에 들어온 이후 순덕은 단 하루도 아침 식사 준비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는 동안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순덕은 혼자 부엌에서 움직이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정미란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은 국이 좀 짜네요. 순덕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싱겁게 할게.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미라는 대꾸도 없이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으로 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민수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순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린 후 민수는 집에서도 기가 죽어 지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느라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9살 손자 민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나 간식 챙겨줘. 순덕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주먹밥을 비닐봉지에 담아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건넨 봉지를 받으면서도 할머니 손 더러워하며 손을 털어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무도 순덕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며 웃어댔고 민수는 신문을 펼쳐보느라 바빴습니다. 순덕은 부엌 구석에 서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는 자기가 가장이었던 이 집에서 이제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민준이가 집을 나서자 정미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오늘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순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지만 순덕은 참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정미라는 벌써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쿵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닫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순덕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순덕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았던 돈으로 산 재봉틀이었어요. 요즘은 쓸 일이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덕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뭐 없어?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 손자에게 내왔어요. 민준이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도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재미있었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없이 게임에만 집중했어요.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에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전 피곤해서 간단히 먹을게요 하며 컵라면을 끓였어요. 순덕이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밤 9시 정미란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 피곤해 죽겠네. 순덕이 저녁 드실래요? 하고 물었지만 정미란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은 음식들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차가웠습니다. 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민수는 그래, 다녀와. 난 마침 지방 출장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엄마를 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순덕의 손에 든 수저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우리 집 좁아서 내 친구들 못 부르잖아. 할머니 방을 내 놀이방으로 만들어줘. 민준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바라봤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미라는 아이를 나무라는 대신 순덕을 힐끗 보며 씩 웃었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알아서 나가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덕은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순덕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덕은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가슴 한쪽이 욱신거리며 아팠습니다. 순덕은 가슴을 손으로 꾹 눌렀어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은 순덕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복잡한 생각들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덕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젯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순덕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순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순덕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 구석에 서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미란이 먼저 식탁에 앉아 어머님, 왜 안 앉으세요? 밥 드셔야죠 하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괜찮다. 난 나중에 먹을게.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로 바쁜 척하며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챙기더니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나 용돈 줘. 손을 내미는 손자를 보며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돈이 없구나.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는 인상을 쓰며 쳇 할머니 진짜 하고 투덜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정미란이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죠? 응, 들었다.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란은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일주일 동안 집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민수는 언제 출장 가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간대요. 일주일 정도 지방에 있을 거래요. 정미란은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어요. 순덕은 속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란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순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든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집은 남편과 순덕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명예 이전 준비를 하다가 서류상 순덕 명의로만 남아 있었어요. 정미란은 곧 명예 이전할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지만 순덕은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중개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을 좀 팔고 싶은데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순덕은 집 주소를 천천히 불러주었습니다. 급하게 파셔야 하나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계약금 받고 열흘 안에 잔금까지 처리해야 해요. 꼭 그래야 합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르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낮 시간에 오세요. 혼자 있을 테니까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미란이 여행짐을 싸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일요일 밤에 짐 다 싸놔야 해요. 그래, 잘 다녀와.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미란이 순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민준이 밥 잘 챙겨주세요. 민수는 출장 가니까 어머님이 잘 돌봐주셔야 해요. 알았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란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더니 참, 어머님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 곧 준비해야 하니까 도장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미란의 말에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알겠다. 순덕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란은 의심하는 기색 없이 다시 짐을 챙기러 갔어요. 토요일 아침 민수가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다녀올게요. 민준이 잘 봐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덕은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월요일 새벽 정미란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그래, 잘 다녀와라. 순덕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집에는 순덕과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오후 3시쯤 돌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순덕은 혼자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순덕에게는 필요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중개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순덕은 중개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이 평수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정말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르시면 이틀 안에 관심 있는 분들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인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집이 어머님 명의시죠? 중개인이 확인차 물었어요. 네, 제 명의예요. 서류 여기 있어요. 순덕은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올게요. 네, 낮 시간에만 와주세요. 손자가 학교 간 사이예요. 순덕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후 순덕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어젯밤 손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오후 중개인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집 보러 오셨어요. 중개인이 소개했어요. 어서 오세요. 순덕은 젊은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데? 구조도 좋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마음에 드는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혹시 급매 이유가 뭔가요? 젊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더라고요. 순덕은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희 계약하고 싶은데요. 젊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남편이 물었어요. 중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서 작성할게요. 계약금은 내일 주시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죠. 젊은 부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 오전 순덕은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젊은 부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중개인이 순덕을 안내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젊은 부부가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수요일에 드릴게요. 젊은 남편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계약금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밥 줘. 알았어. 금방 해줄게.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순덕이 불렀어요. 민준이는 게임기를 내려놓지도 않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글쎄, 일요일쯤 오시겠지. 순덕은 손자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어요. 할머니, 엄마 오면 진짜 내 놀이방 만들어준대. 민준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통장을 정리했어요. 집을 판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닷가가 좋을까? 순덕은 혼잣말을 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동해안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서랍 밑에 숨겨두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 낡은 재봉틀, 그리고 몇 벌의 옷만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삶에는 과거의 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일요일 밤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정밀한이 여행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덕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정밀한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순덕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처리와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에서 도장과 신분증,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순덕은 중얼거리며 가방 끈을 단단히 쥐었어요. 아침 8시 민준이가 학교에 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덕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부동산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길, 순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젊은 부부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왔습니다. 순덕은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잔금 처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젊은 부부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새 주인분들은 수요일에 입주하신대요. 중개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새로운 곳에서 건강하세요. 젊은 아내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순덕의 집이 아니었어요. 수요일이면 새 주인이 들어오고 순덕은 나가야 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순덕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순덕은 챙겨갈 물건들을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몇 벌의 옷을 꺼냈어요. 서랍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재봉틀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었지만 순덕은 한참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후 3시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배고파. 알았어. 금방 간식 줄게.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우유와 빵을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만화 채널을 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몇 시에 오신대?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6시쯤 온대. 민준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미란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순덕은 중얼거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다. 민준이가 소리치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었어? 정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미란이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 잘 있었다. 순덕은 짧게 대답하며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 오늘 저녁 푸짐하네요. 정미란이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만들어 봤다.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란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여행 가방을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저녁 7시 민수도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얼른 씻고 저녁 먹어. 순덕은 아들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순덕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정미란, 민수,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순덕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해줘?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었어.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돈가스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휴대전화로 여행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민수만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순덕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민준이는 게임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피곤하다며 빨리 식사를 마쳤어요. 순덕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미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순덕은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순덕은 이게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설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순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길 것들을 확인하며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거야. 밤 10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미라는 방에서 잠들었고 민수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게임을 하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순덕만 혼자 깨어 있었어요. 순덕은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잘 살라는 말. 순덕은 중얼거리다가 결국 짧게 몇 줄만 적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였습니다.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수요일에 입주합니다. 미안합니다. 쪽지를 접으며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이 짧은 문장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순덕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순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손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순덕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손자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 민준이의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들 부부의 방문 앞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잘 살아라. 순덕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순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가방을 꽉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동해안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중얼거리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순덕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순덕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순덕이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덕은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몇 시간 후 버스는 동해안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버스에서 내려 바다 냄새를 맡았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덕은 여행 가방을 들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민박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 순덕을 맞이했어요. 혹시 방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묵고 싶은데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방 있어요.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순덕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 따뜻한 미소에 순덕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여기서 민박집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박순덕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영자의 손을 맞잡으며 인사했어요. 영자의 손은 순덕의 손만큼이나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힘든 일 있으셨어요?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고 순덕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순덕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순덕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순덕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정미란이 제주도 여행에서 완전히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미란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정미란이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순덕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정미란은 다시 한번 크게 불렀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미란은 집안을 샅샅이 둘러봤어요.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순덕은 없었습니다. 정미란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미란은 쪽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의였습니다.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수요일에 입주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손에 든 쪽지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미란은 다시 한번 쪽지를 읽었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 정미란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무슨 일이야? 나 회사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았어. 빨리 와봐. 정미란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쪽지 남기고 사라졌어. 집을 팔았대. 새 주인이 오늘 온대. 정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급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안 계셔?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을 보며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미란이 쪽지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집이 어머님 명의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정미란이 민수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명예 이전하려다가 서류상 어머니 명의로만 남아 있었거든.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그걸 왜 진작 말 안 해? 정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명예 이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설마 집을 팔 줄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란은 휴대전화를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이 주소 집이 최근에 거래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잠시 후 정미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계약하고 어제 잔금까지 다 끝났다고요? 정미란은 비명을 지를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새 주인이 오늘 오후에 입주한다고요? 전화를 끊은 정미란은 휴대전화를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진짜 집을 팔았어.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대. 정미란이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해.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야 한다고. 정미라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 신고하고 싶은데요. 정미란이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지, 본인 의사로 나간 것인지 물었습니다. 쪽지를 남기고 나갔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일 수도 있어요. 정미라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경찰은 본인 명의 집을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방을 찾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정미라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뭐야? 경찰도 도움이 안 되잖아. 정미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입주하기로 한 새 주인인데요. 젊은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젊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저희 계약서도 있고 잔금도 다 치렀는데요. 오늘 입주하기로 약속했어요. 젊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미란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계약을 취소해 주실 수 없나요? 정미란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젊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미 이사 준비를 다 끝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짐 싸서 나갈게요. 시간 좀 주시겠어요? 오늘 안에만 나가주시면 됩니다. 젊은 부부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정미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아내를 위로할 말도 찾지 못했어요. 일단 짐부터 싸자. 어쩔 수 없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울면서도 휴대전화로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여보, 이 근처에 전세 나온 데 하나 있대. 일단 거기로 가자. 얼마짜리? 민수가 물었습니다. 3억? 우리 예금 다 털어야 해. 정미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오후 3시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짐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민준이는 놀랐어요. 엄마, 왜 이래? 우리 이사가? 그래, 이사 간다. 정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어디 갔어? 민준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정미란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민수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실었어요. 새 주인 부부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들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다 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이 집, 자기도 자라났던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민수는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새 전세집은 좁고 낡았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도 없이 거실 한쪽에서 자야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싫어. 할머니는 언제 와? 민준이가 투덜거렸어요. 할머니는 안 와. 다신 안 와. 정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무서운 모습에 놀라 방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제야 민준이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밤이 되자
민수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하신 박순덕 씨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동해안 쪽 작은 마을에 계시더군요. 경찰의 말에 민수는 긴장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데요. 민박집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는 정미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찾았어. 동해안에 계시대. 당장 가서 돈 받아와야지. 정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내일 가볼게. 민수가 말했어요. 정미란은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돈 다 받아내야 해 하며 민수를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가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돈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거실 한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미안해.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해안 민박집에서 순덕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한 걸까?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자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저녁 드세요. 고마워요. 순덕은 문을 열고 영자를 따라 식탁으로 갔습니다. 영자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보며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니, 힘든 일 있으셨죠?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영자는 더 묻지 않고 순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선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덕은 영자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영자는 순덕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자는 순덕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순덕은 잠들기 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은 남편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덕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순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은 순덕을 안아주었고 순덕은 그 품에서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어느새 어촌 마을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잠들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눈을 뜨는 삶이었어요. 영자는 순덕을 친언니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장 보러 갈까요? 영자가 순덕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요, 가죠.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순덕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순떡 씨 오셨네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순덕은 상인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장을 보던 중 영자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신데 반찬 가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반찬 가게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영자를 봤어요. 네, 언니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민박집 1층 구석에 조그만 가게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순덕의 마음은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순덕은 중얼거리며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가 살아났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거들며 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고 감탄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순덕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첫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렀어요. 여기 반찬 가게 새로 생겼다면서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순덕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와 멸치볶음을 조금씩 사갔어요. 다음 날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더 사갈래요. 할머니의 말에 순덕은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만들게요. 그날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순덕 씨 반찬이 최고예요. 우리 남편이 다른 반찬은 안 먹고 여기 거만 먹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덕은 힘이 났어요. 한 달 후 순덕은 마을 노인정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언니 노인정 가보세요. 친구도 사귀고 그러세요 하고 권했거든요. 순덕은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노인정 문을 열었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노인정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순덕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맞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순덕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순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순덕 씨, 어디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순덕은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할머니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와서 행복하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에요. 순덕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자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여기 와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영자의 말에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영자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언니 축제에 반찬 부스 내보는 거 어때요? 하고 제안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축제 당일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밥, 잡채, 떡볶이, 튀김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영자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언니,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나가죠. 축제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부스를 차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첫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밥은 3,000원이에요. 손님이 김밥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손님의 말에 순덕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밥 맛있다던데요? 저도 하나 주세요. 순덕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오후가 되자 준비한 음식이 다 팔렸습니다. 언니, 대박이에요. 다 팔렸어요. 영자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순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돈을 세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났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순덕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순덕은 지폐를 쓰다듬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순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가 순덕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거 드세요. 영자는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순덕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순덕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언니.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어요. 순덕이 말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했어. 이제 당신 인생을 마음껏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마워요, 여보.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순덕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순덕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반찬 가게로 내려가니 벌써 손님이 와 있었어요. 순덕 씨, 오늘 김치 있어요? 네, 있어요. 들어오세요. 순덕은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노인정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오늘 축제 대박이었다면서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잘 된 거죠.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순덕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덕 씨, 여기 와서 정말 잘 사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그래요. 순덕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반찬 더 만들어야죠. 요즘 손님이 많아졌으니까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덕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보면 제가 힘이 나요. 나도 영자 씨 덕분에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서울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다시 욱신거렸어요. 순덕은 가슴을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통증은 곧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순덕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어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죠? 순덕이 물었어요. 그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죠? 순덕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쉬면서 살아. 당신 인생을 살아. 고마워요, 여보. 순덕은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어요. 새로운 하루야. 순덕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그렇게 순덕의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시련에 대해서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순간 비틀거리며 벽을 잡았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언니. 마침 가게에 들른 영자가 순덕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순덕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영자는 곧바로 순덕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어요. 언니, 이거 심각해 보여요. 제 차에 타세요. 영자는 순덕을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순덕은 거부할 힘조차 없었어요. 차 안에서도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30분을 달려 근처 종합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의사가 순덕을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요즘 가끔씩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심하네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전도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누워 계세요. 순덕은 차가운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순덕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괜찮을 거예요.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영자를 보며 물었어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협심증이세요.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순덕과 영자는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 후에 알 수 있지만 최소 2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해요. 의사의 대답에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오늘은 입원하시고 내일 정밀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는 순덕을 병실까지 부축해 갔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병실에 누운 순덕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집을 팔아받은 돈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나. 순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자가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언니, 물 드세요. 고마워요. 순덕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언니, 돈 걱정하시는 거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수술하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언니,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우선이죠. 영자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돈을 쓰죠. 아프면 무슨 소용이에요. 순덕은 영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영자는 순덕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순덕은 지쳐서 병실로 돌아왔어요. 언니, 많이 힘드시죠? 응, 좀 피곤하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순덕은 병실에서 쉬었어요. 영자는 매일 찾아와 순덕을 돌봐주었습니다. 언니, 제가 반찬 가게 대신 봐드릴게요. 미안해요, 영자 씨. 신세만 지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영자의 말에 순덕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에 있는 친아들보다 영자가 더 잘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덕과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요. 수술은 꼭 필요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드나요?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대답에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하지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자가 순덕을 바라봤어요. 언니, 수술 받으세요. 제발이요. 영자 씨, 나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프면 무슨 소용이에요. 건강해야죠. 순덕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술을 받으면 돈이 많이 들지만 안 받으면 위험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순덕은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퇴원하겠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수술 받으셔야 해요. 의사는 만류했지만 순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집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영자가 순덕을 민박집으로 데려갔어요. 순덕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력이 떨어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순덕은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노인정 할머니들이 찾아와 순덕을 문병했습니다. 순덕 씨,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순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들은 모은 돈을 순덕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수술비에 보태세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순덕은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받으세요. 하지만 순덕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할머니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순덕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분들이야.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가 순덕을 찾고 있었어요. 경찰을 통해 순덕의 위치를 알아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란이 매일 민수를 다그쳤어요. 어머님한테서 돈 받아와야 한다니까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가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미라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집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받아내야 해.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민수가 말을 꺼내자 정미란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우릴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민준이는 좁은 거실 구석에 앉아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간식이 그리웠습니다. 공책을 펼쳐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동해안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겠지. 민수는 운전하며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민박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어촌마을에 도착했어요. 민박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박순덕 씨 계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민수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드님이시군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 왼쪽 방이에요. 근데, 네.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영자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영자는 말을 흐렸어요. 민수는 계단을 올라 순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순덕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접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와.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면서요. 순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왔니? 순덕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왔니?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순덕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마누라가 보냈겠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밀한이 돈을 받아오라고 다그쳤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여인 어머니를 보니 돈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순덕은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하니? 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영자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차 좀 드세요. 영자는 따뜻한 차를 순덕에게 건넸어요. 순덕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민수를 힐끗 보고는 방을 나갔어요. 어머니, 영자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수술이 필요하대.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수술 받으셔야죠. 왜 안 받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 내가 살아가야 할 돈인데. 순덕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수술비 다 부담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대출받아서라도 하겠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덕은 아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입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내 마누라가 뭐라고 하겠니?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민수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병원 가시죠. 큰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난 안 가. 너희 집에도 안 갈 거야. 순덕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병원만 가시죠. 수술 받으셔야 해요. 순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어디로 가면 되니? 어머니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요. 민수의 대답에 순덕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수술만 받을게. 그 후엔 여기로 돌아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병원 가마. 그날 밤 민수는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여윈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짐을 싸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빨리 건강해지셔야 해요. 고마워요, 영자씨.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덕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수술 잘 받으시고 꼭 돌아오세요.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요, 여긴 이제 내 집인걸요. 순덕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민수의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순덕은 창밖만 바라봤고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또 한참이 지나고 순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민수의 대답에 순덕은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 매일 할머니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가 해주던 간식 얘기만 해요. 민수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애도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네, 어머니. 민준이가 많이 변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순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운전만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순덕은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사흘 후로 잡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 누운 순덕을 보며 민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올게요. 내일 있을 텐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회사에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마누라는 뭐라고 하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어차피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미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찾았어? 정미란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응, 찾았어. 돈은? 정미란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돈 얘기는 안 했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민수의 말에 정미란은 코웃음을 쳤어요. 편찮으시긴. 멀쩡하실 거야. 아니야, 정말 아프셔. 심장 수술 받으셔야 해.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술? 그럼 돈이 더 들어가겠네?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우리 돈으로? 정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부담할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도 살기 힘든데. 정미란이 악을 썼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야. 내가 대출받아서라도 할 거야. 민수의 말에 정미란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할머니 만났어? 응, 만났어. 민수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 많이 아프셔. 그런데 곧 나으실 거야. 민수의 말에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그래, 수술 끝나면 데려가 줄게.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준이가 아빠를 졸랐어요. 아빠, 오늘 병원 가면 안 돼? 늦었어, 민준아. 내일 가자. 민수가 말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졸랐습니다. 제발 아빠,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자. 민준이는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정미라는 거실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밤에 무슨 병원을 가?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민준이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떨려.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순덕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순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순덕은 손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됐어요.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는 안 아파.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 할머니 간식 먹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순덕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만들어줄게.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응, 알았다. 순덕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해안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가 내 집이야. 순덕의 대답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고 싶으면 와도 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민준이 잘 키우고.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순덕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밤이 깊어 민수와 민준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차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응, 괜찮으실 거야. 수술 잘 받으실 거야. 민수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수술이구나.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여보, 저 잘할 수 있겠죠? 순덕은 남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 수술 잘 받고 오래 살아. 남편은 웃으며 순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어요.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순덕을 수술대로 옮겼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을 꼭 쥐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민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수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순덕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민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그래.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죽 끓여왔어요. 고맙다. 순덕은 아들이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마음만은 고마웠습니다. 맛있니? 민수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응, 맛있다.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렸네.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간식 만들어줘요. 민준이의 말에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만들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미라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여러 번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정미라는 거절했어요. 난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 여보, 그래도 당신이나 가. 난 안 가. 민수는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누라가 감기 걸려서 못 온대요. 그래. 순덕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제가 새로 구한 집이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가 내 집이야. 편한 곳이야.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넌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부담 갖지 말자. 하지만 가끔 보고 싶으면 와도 돼.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민준이 잘 키우고. 순덕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랑 이혼하려고 해요. 순덕은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이혼?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키울 거예요. 민준이도 그걸 원해요. 민수의 대답에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너한테 맞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 네, 어머니.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퇴원날 아침이 밝았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차에 탔어요. 할머니, 동해 바다 보러 가는 거죠? 그래, 민준아.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어요. 3시간 후 어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영자가 민박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영자는 순덕을 보고 달려와 안았습니다. 영자 씨, 다녀왔어요. 언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순덕도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순덕은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그래,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줄게. 순덕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민수와 민준이가 차에 탔습니다. 순덕과 영자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언니,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쉬세요. 며칠이 지나자 순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반찬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순덕 씨,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네, 조심할게요. 순덕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순덕은 아들과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간식 먹고 싶어요. 민준이가 졸랐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기다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민준이는 주먹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순덕은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민준이 잘 돌봐줘.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와. 여긴 너희 집이기도 해. 저녁이 되자 영자가 저녁을 차려왔어요. 같이 드세요. 영자의 초대에 민수와 민준이도 함께 식사했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식사 후 모두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예뻐요. 민준이가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정말 예쁘지. 영자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영자가 물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보면 제가 용기가 나요. 영자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자. 네, 언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준이는 저녁에 서울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순덕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그날 밤 순덕은 방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찬이 정말 맛있다면서요? 네, 맛보세요. 노인정 할머니들과도 더욱 친해졌어요. 매주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그래요. 순덕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순덕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영자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견뎌냈어. 대단하세요, 언니. 아니야, 나도 사람인걸. 그냥 살고 싶었어.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저 갈매기들처럼 자유로운 것 같아. 순덕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순덕은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언니. 고마워, 영자씨. 당신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바다를 보며 영자와 산책했다. 민수와 민준이 생각도 났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여기가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순덕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남편은 웃으며 순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순덕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네, 여보. 사랑해요. 순덕은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하루야. 순덕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겠지. 그렇게 순덕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순덕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로 내려가니 벌써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 씨, 오늘도 김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순덕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갈매기들처럼 순덕도 이제 자유로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순덕은 오늘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순덕이 선택한 순덕만의 인생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내다가 새벽녘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선 할머니. 그 뒷모습이 씁쓸하면서도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바닷가 마을에서 반찬가게 문을 여는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집을 몰래 팔아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순덕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식모 취급받고 손자한테까지 쫓겨나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요. 실제로 노인 학대 통계를 보면 가정 내에서 어르신이 무시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나 자녀에게 함부로 대우받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도장 하나가 내 삶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박순덕 할머니처럼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셋째, 아이들은 어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언제 쫓아내? 하고 말한 건 그 아이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 겁니다. 넷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난 영자씨가 친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순덕 할머니를 품어줬잖아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덕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73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듯 힘든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바다도 꼭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덕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